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수업 진도 나가면 진도는 종료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에 전범위 30문제짜리 시험 볼 겁니다. 쉽진 않죠. 개 쉽고 그러진 않죠. 네. 공부 안 하면 이제 개 어렵고요. 공부 안 하면 한 30점 나오지 않을까요? 네. 공부 안 하면 한 30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하면 되죠. 공부하면 한 27,000점 정도 나올 거예요. 아셨어요? 앉으시고요. 공부하면 또 점수가 잘 나오겠죠. 뭐가 싫어요? 앞자리 싫어? 저 뒤에 앉아요. 거기 앉으면 되지. 거기 바닥에 앉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공부해요. 그래요, 그럼.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에어팟 쓰냐면 이제 제가 노트북에다 에어팟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노트북에다 에어팟을 연결했어. 새벽에 근데 노트북이 엄마가 몰래 있는 거라서 그걸 연결하고 근데 엄마 발자국이 막 발소리가 들려서 개쫄아가지고 노트북을 그냥 닫았어요. 껐어요. 그게 잤거든요. 근데 잤는데 에어팟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핸드폰에 원래 핸드폰에 페어링이 돼 있잖아요. 애는 다 물어봤는데 애들이 노트북에 있는 블루투스 연결을 까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원래 재능이 정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리셋하고 해야죠. 그게 다 초기화 했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안 된지 말했는데 내가 지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애플 스토어에서 산 건데. 애플 스토어에서 직접 산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연결 막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리셋하고 안 되면 센터 가야죠. 리셋했는데도 안 되면 센터 가야지. 센터 가야지. 리셋하고 안 되면 센터 가서 해결해야지. 너무 억울해요, 진짜. 뭐가 억울해? 엄마 몰래 핸드폰 하려고 그랬던 게, 노트북 하려고 그런 게 억울해? 그걸 했는데 엄마 발소리도 아니었는데 엄마 위에 집 사람이 개 시끄러운 거였는데 엄마 발자국 소리가 칙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 몰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티가 나는 겁니다. 너무 짜증나요. 위에 집 아저씨 째려보고. 그럼 위에 집 아저씨 입장에서 쟤 누군데 날 째려보지?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요? 쿵쿵거리셨어요. 진짜 저희 엄마 발자국 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약간 엄마 발자국 소리가 쿵쾅쿵쾅 된다고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엄마 발자국이 쿵쾅거리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범위요? 학교 시험범위요? 네. 나오면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네, 그런 거 나오면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선생님이 다 까먹어요. 축하합니다. 일찍 보고 나머지 간단한 마음으로, 간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죠? 뭐가 안 좋아요? 개 좋은데. 수학이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공부를 안 해서 망한 건데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뭐가 어렵게 나온다고요? 그럼 너만 틀릴 거 아니니까 괜찮죠 뭐. 기대하고 잘 보면 되죠. 아셨어요? 근데 게으려서 자기도 1시간 풀고 다 못 풀었고 그 문제는 남겼고 심지어 어려운 문제는 아예 목숨도 못 돼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닙니다. 앉으시고요. 오늘은 문제풀이가 좀 많을 겁니다. 선생님이 어제 목요일날 다른 반 수업 똑같이 해봤더니 생각보다 풀이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 많을 거예요. 알겠죠? 자, 리마인드부터 좀 볼까요? 누구 하는 건가요? 둘, 넷, 여덟. 네, 지석이만 빼고 다 왔네요. 지석이는 자고 있을 거예요. 지석이는 자고 있을 겁니다. 또 안 나가요? 나가죠. 왜요? 오늘 내신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늘부터 내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자, 그래요. 혼자 집에서 해요. 미리 하면 되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추석 때 우리 월요일 날 빼고는 쉬는 날 없어요. 월요일 날은 쉬어요. 일요일 자운도 빠지고요. 아니요. 금요일 날 안 쉬어요. 10월 3일 금요일이 10월 10일 금요일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안 쉽니다. 여기도 재량 세워게. 아니, 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10월 3, 4, 5, 6일, 10월 6일 월요일 날 쉽니다. 10월 6일 월요일 날 하루만 쉬어요. 그날이 추석 당일이에요, 추석 당일. 그래서 그때 하루만 쉬고요.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중3이나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를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책임감 있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오늘 아니야. 아니 말하세요. 이거 너무나 쌤, 너무나 너희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별로 안 하고 싶어. 몰라? 모르는데 나는. 오늘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침착맨 채널에 쇼츠 올라온 걸 봤거든. 이거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 이번엔 비리 청소할 순번이야. 청소할 순번이야. 이걸 영어로 4글자로. 4글자. 비일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빌 클린턴. 맞아요. 빌이 클린할 턴이라고요. 빌이 클린할 턴이. 저희 거보다 재미가 없는. 그래요? 난 개 재밌었는데. 그리고 이번엔 조지 워싱턴. 맞아요. 너무 쉬운데요. 무슨 막 이런 거 가지고. 이번엔 조지가 씻을 순번이야. 조지 워싱턴. 네, 됐습니다. 네, 옛날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알겠죠? 재밌었어요, 선생님. 저희 거 할 때 막 안 웃었어요. 막 다냐고 진짜 막 체면 때문에. 근데 왜 말을 잘 못합니까, 오늘? 뭐 먹고 있어요? 네? 껌이요. 그래요. 안 왔습니다. 선생님도요. 선생님 오늘 출근하기 정말 싫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늘 싫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에 간다고 해요. 왜 가요? 선생님은 괜찮아요. 선생님 오셨어요? 자다가 늦게 왔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래요. 자까지만 맞았네요. 자,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1번, 2번은 안 할 거예요. 1번, 문제에 있는 거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 1번에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좌변에 해당하는 게 3번의 좌변에 곱해져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의 우변에 해당하는 친구의 음수배가 3번의 좌변에 곱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3번의 우변에 있는 건 남은 친구들의 곱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문제에 나와 있는 흐름에 맞춰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거를 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나와 있는 거 활용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총 부양비를 스몰 a, 유년 부양비를 스몰 b라고 나는데 고령화 지수를 표현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미지수는 P1, P2, P3 3개고 식은 총 부양비랑 유년 부양비 이렇게 2개밖에 없으니까 P1, P2, P3가 얼마인지 못 구하고요. P1, P2, P3를 A에 그리고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고령화 지수가 분모가 P1이고 분자가 P3잖아요. 근데 총 부양비랑 유년 부양비 보면 분모가 P2, P2로 똑같죠. 사실은 나눠서 정리하시면 관계된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고요.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해설 보신 분 있나요? 3번? 없군요. 해설에 보시면 모든 이야기를 계산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림 그리셨어야 돼요. 그래프 그려서 하셨어야 됩니다. 3번 보죠. 자, 3번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 형태가 되어 있고요. k가 양수래요.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랑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특징 기억하고 계셔야죠. 어디에 대해 점대칭이었냐면 원점에 대해 점대칭이고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역시 대칭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PQ 두 점을 잡았고요. P점하고 Q점이 뭐라고 나왔냐면 A, FA. 그 다음에 A 더하기 2, FA 더하기 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된 친구라고요. 얘랑 얘 X축의 차이는 2인 거예요. 근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서 교점 두 개를 찾았는데 그 교점 두 개의 차이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Y의 변화량도 얼마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가 어디에 대해 대칭으로 생겼다고요?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유리함수도 Y는 X에 대해 대칭이고 Y는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도 Y절편에 관계없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점하고 이 점도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대칭이라면 길이가 같은 거겠죠? 그죠? 수직으로 떨어지고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1대1, 1대1로 나눠지는 친구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한 칸 왼쪽, 한 칸 위로 올라가면 P가 되는 거고요. 역시 여기를 기점으로 한 칸 오른쪽, 한 칸 아래로 가면 Q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해설에서는 그냥 다 계산에 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랑 여기 차이가 마이너스 이만큼 차이 나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이 P랑 Q를 어디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 돼 있냐면 원점에 대해 점대칭한대요. 원점에 대해 점대칭한다면 이 친구가 어디로 가요? 여기 위에 어딘가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PQR이고요. 이 친구도 역시 점대칭한다면 여기 어딘가쯤으로 가서 S가 되면요. 원래 친구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대칭인 구조였으니까 얘네도 마이너스 1이고 대칭인 구조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수직이었고요. 여기도 수직이에요.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린다면 사실 이 PQRS가 무슨 도형입니까? PQRS가 무슨 도형일까요? 직사각형이죠. 평사는 평사인데 뭐가 있으니까요? 수직이잖아요. 여기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구조가 되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되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내용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PQRS의 문제에서 뭘 구하고 있냐면 넓이가 8루트 5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데 이 길이랑 사실은 요 길이가 똑같죠. 그리고 요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인가요? 실제 길이. 왜 몰라요? 2이래니까요. 그럼 얼마예요? 2루트 2죠? 여기에 이거를 곱했는데 얼마가 된다고요? 8루트 5가 된다고요. 근데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잠시 H로 놓을게요. 그럼 대칭으로 요 길이도 H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곱했는데 2H를 곱했는데 8루트 5가 된다고요. 그러면 2 약분되고요. 루트 2H가 2루트 5니까 H는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2루트 5가 돼서 유리화까지 땡기면 루트 10이 돼요. 그럼 이거 얼마라고요? 길이 루트 10이에요. 됐나요? 그럼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이거 몇 도인가요? 45도죠.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요. 그러면 이 길이도 얼마여야 돼요? 루트 10이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수선 떨구면 1대1 대 루트 2예요. 그러면 요 1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 얼마? 루트 5. 루트 5. 그럼 나왔네요. 이거 좌표 얼마예요? 루트 5, 루트 5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한 칸 한 칸 가는 거니까 좌표가 루트 5 마이너스 1, 루트 5 더하기 1이고요. 얘는요. 루트 5 더하기 1 오른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루트 5 마이너스 1이에요. 됐나요? 식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이 특징만으로 이렇게 왔고요. 근데 이 친구,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에요? y는 x분의 k 위의 점이죠.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네요. 그럼 k는 사실 뭐예요? xy죠. 됐죠? 그럼 k는 xy니까 루트 5 마이너스 1하고 루트 5 더하기 1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4가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 점의 x좌표를 a로 놨으니까 a는 루트 5 마이너스 1입니다. 제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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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아. 어제 일찍 잤다며. 아저씨 때문에 빡쳐서. 왜 또 자고 있어요? 지금 아직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정신 차려. 아주 꿈에서 못 헤어났는데요? 학교에서는 원래 안 자는 겁니다. 중학생은 학교에서 잘 필요 없어요. 중학생은 학교에서 잘 필요 없고요. 고등학교쯤부터는 슬슬 자도 됩니다. 그럼요. 힘들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자도 됩니다. 자도 안 온나는. 너 그거 뭐 돌리고 있는 거야? 그거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돌리면 선이 잘 끊어집니다. 옛날에 유선 이어폰이 기본일 때 꼭 이걸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두 쪽 중에 한쪽이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에서 선이 끊어져서요. 그래서 돌리면 안 됩니다. 제인씨,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시고. 자꾸 이러면 앞으로 오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K값도 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요? 그림 그리라고요. 그림 그리시고 대칭성을 활용하시고 그래프의 특징 같은 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원래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양쪽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그림 그리라는 걸 강조하는 게 너희들이 중학교 버전에서는 늘 계산만 해요. 그림을 잘 안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 뿐이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둘 다 씁니다. 여러분들 왠진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계산을 빨리 하고 암산을 빨리 하는 게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고 암산으로 파바박 하고 공식에 넣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고등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안 봤죠, 여러분? 4번 안 봤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뭘 설명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fx 그래프는 점근선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뭐랑 뭔가요? x는 a랑 y는 b 이렇게 두 개 찾을 수 있어요. 혹시 a가 얼마인지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a에 관련된 조건? 양수네요. 그러면 y축보다 오른쪽에 점근선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b 점근선 가지니까 b에 대한 이야기 있나요? 뭐라고 있나요? 0이 아니다 밖에 없어요.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x축이 아닌 친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 x축이 아니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b를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눠야 돼요. 물어볼까요? 그럼 b가 양일 때부터 하고 싶어요? 음일 때부터 하고 싶어요? 음일 때. 왜? 아, 그래요. 부정적인 친구군요. 근데 원래는 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문제가 몇 번이죠, 이거? 실제로? 아니요. 4번이 아니죠. 실제 모의고사예요. 30번이죠. 30번인데 B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는 건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라는 뜻인 겁니다. 30번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 나눠서 풀라는 이야기고 문제에 나눠서 풀어서 그 중에 해당하는 답을 찾으세요.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양수인 경우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문제 특성상. 애들이 양수부터 먼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이런 거 100%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음수부터 많이들 하는 게 문제를 많이 푼 아이들이 쓰는 센스 같은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직관적으로 알려면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양수를 했는데 답이 한 번에 나온 적이 많지 않아 이런 걸 체감을 느껴야죠, 사실은. 네, 그런 거라 원래는 양음을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되게 많이 풀고 나면 그리고 이게 30번이기 때문에 문제의 구조 같은 걸 생각을 한다면 음수부터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모두 구하세요가 아니죠? 그럼 답이 하나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음수를 했는데 모순이 없어, 내용에. 그럼 양수를 할 필요가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풀고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 페이지에 6번 보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이 땡땡땡 콤마 땡땡땡땡땡 콤마 땡땡땡 두 개래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 나눈 거를 다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30번이죠? 6번이 개빡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6번이. 똑같은 30번 문제긴 하지만 이제 4번은 선택해서 하나 맞는 것만 하고 맞은 거 나오면 땡인데 이제 이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했는데 아닌 게 나왔어. 그럼 땡큐 그러고 이제 하던 거를 접고 뒤에 걸 하면 되는데 그 6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과정까지 해도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계산을 틀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애들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수능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2학년 모의고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어쨌든 그럼 이렇게 가보죠. A는 뭐라고 나왔어요? 0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대충 그려보죠. 그러면 A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경우랑 B가 0보다 작은 경우로 해서 계략적으로만 그려볼게요. A랑 B의 절대값 씌웠을 때의 값, 즉 A랑 B의 크기 관계는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몰라요. 절대값 씌웠을 때의 값은. 자, 여기 어디쯤 A가 있을 거예요?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양수로 했으니까 요 위에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분자 구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이 식에서 분자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었잖아요. 분자 구하는 방법 뭐였어요? 분모 0으로 만드는 값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됐죠. 그러면 이거는 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 뭐 돼요? A, B가 되죠. 근데 A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B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현재 분자가 양수네요. 그럼 점근선 중심으로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그려집니다. 그럼 이건 대충 그려요. 이건 대충 그리고요. 얘는 축하고 만나네요. 좀 디테일 있게 그려볼게요. x의 0 넣으면 y값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0,0 지나는 친구네요. 무조건. A, B가 어디 있냐랑 상관없이.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음수라면요. 역시 점근선 이렇게 하나 있고요. 좀 올려서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 A가 있고요. B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아래 B가 있는 거죠. 이렇게 B가 있고 그 다음에 A, B가 이번엔 B가 음수기 때문에 전체 음수라 이쪽하고 이쪽에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 대충 그리고요. 여기 그리는데 역시 축하고 만나죠? 아까랑 똑같네요. X의 0 넣으면 Y값 얼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저 fx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gx는 fx를 그대로 가져온대요. 언제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a가 딱 뭐예요? 점근선이죠. 그럼 우리 점근선 왼쪽은 그대로 가져오겠다고요. 점근선 왼쪽은 그대로 가져오겠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얘를 가져올 거래요. 근데 얘는 fx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죠? x축으로 a, y축으로 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a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알 수 없나요? 양이죠. 그럼 마이너스 2a면 왼쪽으로 y축으로 a만큼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해볼까요? 그럼 a가 점근선이 뒤로 2a만큼 이동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a를 점근선으로 가질 거고요. b가 여기 있는데 a만큼 올라요. a가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쯤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점근선은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근데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를 가져올 거라고요?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a인 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에다 a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a를 집어넣으면 f 3a 더하기 a죠. f3a는 얼마인가요? 저기다 3a 집어넣으면 2a분의 ab, 3ab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 2분의 3b 약분까지 하면 거기에 a를 더합니다. 그럼 2분의 3b 더하기 a면 이건 b 더하기 a 점근선에 얼마를 더한 거예요? 2분의 1 b를 더한 거죠. 그럼 b가 양수니까 무조건 얘보다 위에 있고요. 그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하면 여기 어딘가쯤에 2분의 a, 2분의 3b 더하기 a라는 점이 생기면서 모양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점근선은 얘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g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b가 양수라면.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랑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럼 t가 이 위에 있으면 교점 몇 개예요? 0개죠. 정확히 이렇게 있으면요. 1개죠. 그 밑에는요. 1개. 그러다 점근선 되면요. 빵개죠. 점근선보다 밑에 있어도 빵개하다 이 점근선 들어오면요. 빵개죠. 점근선보다 밑에 있으면요. 계속 1개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해석이 있죠. 이거 일부러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좀 넣어놓은 거예요. 뭐요? t가 점근선인 거예요. a 더하기 b. t가 정확히 점근선이라면 그 순간에는 교점이 없는 거죠. 점근선의 의미가 가까이 갈 뿐 만나진 않는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시면 선생님이 얘기 드렸었죠. 집합 이야기는 이제 집합 단일 문제로 안 나오고 조건을 해석하는 데 쓰일 거라고요. 이 집합은 t라는 형태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t는 바 다음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t라고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교점의 개수가 1개를 만족시키는 t 값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t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럼 이 그림에서 뭐예요? 이 순간 들어가죠? 이렇게 하다가 점근선 안 들어가는 요렇게 순간하고요.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건 다 되는 거죠. 요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저 그림이라면. 됐죠? 은채는 벌써 반쯤 꿈나라에 가 있어요. 정신이. 자, 그 다음에 는 하고 우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시 t라는 걸 원소로 가지는데 t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이고요. 합집합 한 다음에 t가 t인데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정확히 일치한대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9 여기 쓸 거고요. 마이너스 8 여기 써서 이렇게 등호 들어가고 k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k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해서 합집합이니까 이만큼일 거고 또는 k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그림이 요런 형태의 근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없죠. 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1개짜리 하면 요건 등호 있는데 요거 등호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등호 없잖아요. 그럼 k가 어디 있다고 해도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에 이렇게 등호를 넣는 구조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여기 있는 경우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느 쪽도 저 그림을 만족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b가 양수인 경우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두 번째로 요거 이야기해야죠. 요거 이야기를 해서요. 역시 이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a만큼 뒤로 2번 가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a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여기 b가 a 더하기 b. 근데 이게 이 밑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음수랑 양수를 더했을 때 양이 될지 음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릴 거예요. 여기쯤 있을 거라고. 근데 명확한 건 b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은 맞죠. 그리고 아까 그림을 그려놓고 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그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a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여기도 아까 우리 구했어요. 뭘로 구했어요? 이 식에 a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요거 해서 구하니까 이거 나왔죠?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b 더하기 a라고요. a, 2분의 3b 더하기 a. 그럼 아까 전에는 명확했는데 지금 a 더하기 b랑 b의 대소관계는 무조건 a 더하기 b가 더 큽니다. a가 양수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아직 정신을 놓을 때가 아니에요. 덥다고요? 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랑 2분의 3b 더하기 a 중에는 누가 큰가요? 알 수 없죠. 그죠? 해볼게요.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그러면 얘 a는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넘길 거예요. 미안해요. b랑이군요. 얘랑 얘의 대소관계. 미안해요. 자, 얘랑 얘의 대소관계에서 b랑 2분의 3b 더하기 a의 대소관계를 할 거고 그럼 이거 넘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b랑 a죠. b가 음수예요. 이건 양수예요. 이거 양수고요.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죠. 그럼 얘가 큰 경우랑 얘가 큰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B가 있고 그 밑에 2분의 3B 더하기 A가 있는 경우랑 A 더하기 B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분의 3B 더하기 A가 있고 그 밑에 B가 있는 케이스랑 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림을 새로 다 그리셔야 돼요. 벌써부터 잘못 어떻게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준비했으니 함께 풀어봅시다. 일어나 이 새끼들아. 왜 일어나? 이것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면 여기 그림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해서 이 친구가 누구보다 B보다 아래 생긴다고요. 여기쯤 생겨서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A, 2분의 3B 더하기 A가 되는 그림이에요. 됐습니까? 안 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가면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죠. 그러다가 정확히 A 더하기 B가 되면 0개죠. 이게 0개예요? 아직 한 개 아닙니까? 점근선은 B니까요. 예, 이거의 점근선은 B였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 한 개죠. 그러다 정확히 이때가 되면요. 이거 점근선 B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처음 친구 점근선. 요거 점근선 B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정확히 B가 되면요. 정확히 B가 되면 빵개죠? B 전까지. 그럼 B는 안 들어가고요. 그 전까지 한 개입니다. 그러다가 B 밑에 이렇게 가는데 요 친구 있죠? 요 친구의 점근선의 개수는 몇 개가 요 친구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였죠? 여기 선생님 잘못 그렸구나. 아이씨. 선생님 미쳤나 봐요. 이 친구의 점근선이 A 더하기 B죠.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한 개 하다가 정확히 A 더하기 B예요. 한 개죠. 근데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몇 개죠? 2개죠.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까지는 되는데 그 위 되는 겁니다. 등호 있어요. 그리고 요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밑엔 2개 하다가 정확히 B예요. 정확히 B예요. 그럼 몇 개예요? 교점?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돼요. 하나인 거. 근데 그 사이는 2개입니다. 그러다가 그 밑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다 정확히 여기를 지나면요. 한 개죠.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요. 그 밑에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딱 형태가 어떻게 돼요? B랑 2분의 3B 더하기 A 사이. B보다는 밑에 있고 2분의 3B 더하기 A보다는 위에 있는 형태로 됐었을 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T가 A 더하기 B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경우 되고 그럼 딱 뭐예요? 여기 있던 등호가 성립하는 친구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9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8이 된다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모순이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등호에 대한 모순이 있어서. 그럼 이 문제는 위치만 바꾸면 그리고 등호의 위치만 바꾸면 다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변경해서 내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100%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되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 바꿔서 내기가 되게 좋은 문제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경우의 수를 그냥 나눠서 찾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전에 미리 한번 풀어봐야죠. 노력해야죠. 여러분? 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서운합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해요. 자지 말고 자 정신 차리시고요. 요거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거 안 돼요. 해보시면. 그래서 되는 케이스만 문제에선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되는 것까지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까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현아? 넌 어제 몇 시에 잤어요? 그럼 피곤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합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네. 네, 그러세요. 글쎄요, 선생님 별로 안 더운데요. 니는 뭐 일 있는 거 뛰어왔습니까? 그럼 자전거 타고 왔으니 힘들어서 그러지. 그렇게 덥진 않아요. 에어컨 뭐 세게 틀긴 했어요. 네, 개 덥진 않습니다. 워크북 볼까요? 워크북 넓이와 적분 보겠습니다. 넓이와 적분. 계산은 적게 할수록 좋다라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새겨둔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죠. 다현이랑 제인이 일어나시고요. 은채도 자요. 은채도 일어나시고요. 왜 이렇게 잠들을 잡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잠이 깰 것 같아요? 놀아요? 지금 수학하면서 놀고 있잖아요. 먹어요. 먹고 또 이제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잡니다. 그 쉬는 시간에 5분만 자세요. 쉬는 시간 10분이나 되잖아. 그래요. 이따가 8시, 7시 50분 되면 20분 쉬어요. 이제 사탕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맞아요. 자, 워크북 22번입니다. 워크북 22번이고요. 네? 왜? 네, 갔다 오세요. 네, 22번입니다. 22번 보시면 이 넓이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넓이들이 사실은 물론 적분을 세리셔도 됩니다. 적분을 세리셔도 되는데 적분을 세리려면 이렇게 해야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야 돼요. 0부터 2까지는. 그리고 2부터 4까지는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야 돼요. 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분을 2번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적분 공식 알고 있는 거 뭐예요? 2차랑 직선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기 알 수 있잖아요. 2차랑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차랑 직선으로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6분의 자 이거의 최고차의 개수예요. 요거의 최고차의 개수 얼마라고 나왔나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요. 만나는 점의 차죠. 2 빼기 0의 세제곱하고 절대값 씌우시면 되고요. 그럼 요 친구는요. 6분의 최고차의 개수. 요거의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나와있죠. 만나는 점의 두근의 차 4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고 절대값 씌우시면 되고요. 그럼 요 친구는요. 6분의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 친구의 식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죠. 그 다음에 두근의 차. 만나는 점의 두근의 차니까 4 마이너스 0의 세제곱하고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이 세 개 더 하시면 되겠죠. 적분 공식 안 쓰셔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적분 공식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고민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그때는 하셔야죠. 됐죠? 24번 볼까요? 네, 24번이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랑 B 중엔 B가 더 크대요. 그러면 개념적으로 0. 여기 어딘가 A, 여기 어딘가 B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fx가 x-a, x-b니까 그림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생긴다는 거죠. 됐죠? 대충만 그렸어요.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보시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는 6분의 1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상으로 0부터 a까지 적분하세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세요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음이 섞여 있나요? 양수만 있죠. 0부터 a까지는. 그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냥 이 넓이가 6분의 11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0부터 b까지요. 근데 0부터 b까지는 양음이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거의 넓이를 잠시만 s라고 놓는다면 이 친구는 0부터 a까지는 6분의 11이고 a부터 b까지는 넓이에 음수배해서 2를 더하신다면 적분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넘기면 s는 6분의 11 더하기 3분의 8. 얼마? 6분의 27이네요. 6분의 27이니까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S, 넓이로 이야기했죠? 우리 넓이 2분의 9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도 뭐예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이걸 수식으로 좀 바꿔 써볼까요? 우리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넓이 s는 a부터 b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빼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볼 수 있고 그럼 a부터 b까지를 적분하셔도 되는데 b부터 a까지 fx dx를 구한다라고 잠시 생각을 해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부터 a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뒤집을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 친구를 뭘로 바꿀 거냐면 b부터 0까지 fx dx로 하고요. 우리 적분 구간 뒤집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음수배예요. 그래서 양변에 음수배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라 3분의 8이 됩니다. 그럼 b부터 0하고 0부터 b를 합쳐버리면 b부터 a가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b부터 0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a까지 fx dx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분의 8 더하기 6분의 11이라고. 계산식으로는 이런데 결국엔 그림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느 쪽으로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마 해설 보시면 이쪽으로 적혀 있을 텐데 이걸 보시면서 이게 이 그림에 대한 식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숫자로만 놓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이나 직관성이 높은 문제들은 이 식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미적분 2까지 가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치환적분이나 이런 것들, 합성함수 적분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근데 그러려면 외워야 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27번 보고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죠. 27번. 원래 그래프가 무슨 형태로 생겼대요? 기함수로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우함수, 기함수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얘는 심지어 평행이동을 X축, Y축 둘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여기에 이런 느낌으로 우함수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마이너스 1.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오세요. 약간 즐기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y는 fx예요. 이렇게 fx인데 문제에서 이 친구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삼각함수 할 때도 쓰던 방법이요. 그래프 곡선인데 평행이동하는 거 개빡셉니다, 사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축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y축을 뒤로 한 칸 밀고요. x축을 뒤로 한 칸 내릴 겁니다. 그냥 밑으로 한 칸 내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y축 설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x축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원래 그래프 흰색으로 생각한다면 대칭이니까요. 이 모양하고 같은 건 1번, 2번 중에 어딘가요? 이 모양하고 같은 건 1번, 2번 중에 어딘가요? 1번인가요? 2번이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2번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합치면 넓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1입니다. 1이에요. 자, 그럼 우리 바뀐 친구를 적분할 거예요. 문제에선 이만큼을 적분하라고 되어 있죠? 이만큼 적분하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요거는 x축 위에 있는 넓이니까 적분 결과 1이 되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합친 건 사실은 얘를 여기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되는 거잖아요. 1이죠. 그래서 계산 없이 대칭성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함수, 기함수는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에 대해서도 이야기 다루는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모양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걸 수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나중에 수식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2에 가면 수식적인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했죠? 아니에요. 쉬는 시간. 그냥요. 여러분들 너무 자서 쉬는 시간 안 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늦게 왔잖아. 그래서 그건 아니야. 자, 쉬었다가요. 우리 정석 문제 조금 더 풀고 그 다음에 마저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정석 선생님이 프린트 드린 분들 있잖아요. 프린트가 끝까지 되어 있나요? 그죠? 근데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죠? 저는 수책 자, 정석의 12-4번 보겠습니다. 자, 12-4번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f3이 0이라고 나오고 인테그랄 0부터 2020까지 fx dx랑 인테그랄 3부터 2020까지 fx dx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같다라고 했으니까 넘겨서 우변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를 적분 구간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2020부터 3까지 fx dx로 변하고 앞에 거는 0부터 2020까지 fx dx가 되니까 2020이 연결됐죠? 피적분 함수도 같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로 간단히 변하면서 0이 된다고요. 이렇게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지금은 수식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림상으로 좀 개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0 있어요. 근데 여기 2020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만큼의 적분 결과를 S라고 놓는다면 문제에 3부터 2020까지의 적분 결과도 얼마래요? S.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럼 하나, 둘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적분 결과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런 이야기고요. 이건 수식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F3이 0이라고 했죠? F3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fx는 최고 차이 계수 1이니까 x-3하고 x-알파를 가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3, x-알파 dx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요. 식 전개해서 정리하면 알파에 대한 값만 남아서 알파 값 얼마인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하기 전에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0 여기 있고 여기 3 있어요. 3은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0 여기 있고 3 여기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다른 근 알파가 이런 느낌으로 생겨서 여기에 알파가 있다면 0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 없죠. 음수니까요. 또는 알파가 정확히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0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럼 0, 3 있는데 알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라면 0부터 3까지 적분해도 0이 안 나오죠. 당연히 3이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기니까요. 0부터 3까지 적분은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0하고 3 사이에 어딘가 알파가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생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요런 추론이고요. 요거에 대한 이게 이제 비례 관계가 없으니까 정확한 값은 계산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되고 계산하기 전에 당연히 알파 값은 0과 3 사이에 있겠구나 이 정도 추론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은 집어넣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거울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거울 집어넣어요.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이렇게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러면 거울을 안 봐도 이쁩니다라고 해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입에서 나오질 않네요. 선생님은 아직 사회성이 덜 됐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죠 뭐. 왜 그런 거지 같은 숫자를 냈을까요? 아, 반별로 또 문제가 달라요? 다들 수행평가 잘 봤나요? 당연하죠.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시험 좀 못 본다고 인생 망치지 않습니다. 네. 태건 알아요? 태건? 틱톡커 태건? 선생님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아시라고요. 네. 저희는 부감이 너무 잘생겼어요. 다 필터예요. 쌤, 무슨 태건 몸이 좋아요. 필터예요. 태건은 너무 좋아. 태건은 매우 잘생겼어요. 너 자꾸 그런 거 보니까 밤에 못 자고 하고 나서 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본 거잖아요. 네.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빠한테 그 얘기하면 아빠가 실망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위치. 졸리다고요? 서서 해요. 위치, 이동거리 안 돼요. 속도, 속력, 가속도, 가속도의 크기와 미분적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네가 좋아해서입니다. 네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네가? 네가 좋아한다는 걸 몰래 알아요. 사실 이 모든 세상은 널 위해 꾸며진 하나의 가상 월드입니다. 선생님도 사실은 19살의 꽃미남이에요. 지금 42살을 연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본 조크 중에 제일 웃겼어요. 과연 조크일까요? 너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곡을 벗으면은 52세 아저씨예요. 너 지금 자꾸 너를 13살, 4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6살입니까? 어우, 왜 이렇게 나이를 몰라도 가르칠 수는 있으니까. 몇 살인데? 2000년도에 고1이라 했으니까 계산을 했어요. 매트하게. 쌤이 내가 근데 저 쌤이 1985 생일했다면 송중기랑 같은 년도. 이게 쌤의 나이는 40대. 선생님이 나이를 말한 적이 없나요? 쌤이 85년생이라서. 그럼 선생님 84년생 42살이라고 그랬죠. 심지어 계산도 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9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넌 이 곡을 벗으면 52세 배 나온 아저씨라고요. 너 지금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가상현실하고 이거를. 지금 3000년대잖아요. 3143년이잖아요. 네? 3143년이잖아요. 우리 지금 21세기 초반 그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역할극 하는 거 보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롤플레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롤플레잉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너희의 그 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층민 노동자거든요. 근데 그 노동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열망으로 교육을 그리고 정규교육 외에 엑스트라로 교육을 더 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이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낸다고 생각하는 학원비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결제하고 들어온 돈이에요.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왜 스스로 고통받는 행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고통을 통해 치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은채는 98세예요. 98세 할머니예요. 알겠죠? 근데 왜 쌤만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쌤도 근데 막
막 19살인데 왜 굳이 막 그런 늙은 모습? 선생님은 이걸 프로그래밍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운영자예요. 맞습니다. 할머니예요. 옆에는 남편입니다. 104세의 남편이에요.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멈하고 꼭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근데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알겠죠? 원장쌤은 왜 있는 거예요? 원장쌤은 NPC입니다. 프로그래밍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 무슨 가상으로 만들긴 어려워서 일부는 프로그래밍 했어요. 응? 그런 디테일이 있어야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왜 하는지 알아요? 어차피 리셋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 그 얘기 5번째예요. 그 얘기 5번째예요. 리셋 버튼 누르기 전에 매번 그 얘기 했는데 5번 동안 매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17번째 했어요. 그거 25번째예요. 됐죠? 아니요. PJ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자면요. 캐릭터가 자는 순간이 현실에 네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인류가 갈수록 점점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진화의 방향성이 좀 틀려가지고요. 하루에 8시간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잠 조금 자는 친구들 있죠? 잠 조금 자는 친구들은 현실 세상에서 극도로 조금 움직이는 친구들인 거예요. 네, 잠 많이 자는 친구들이 사실은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막 12시간씩 자는 애들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친구들은 현실 세계에서 12시간씩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현실꾼인 거죠. 현실런 거죠. 갓생런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커뮤에 찌든 사람들인 거죠. 알겠죠? 그걸로 막 소설 내는데요. 그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런 류의 소설들은 되게. 그 소설들은 이미 2500년대에 다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트럭에 치여가지고 이세계 환생했다. 그런 것들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런 소설들 안 봤습니까? 네. 그 환생한 곳이 여기인 거예요. 알겠죠? 환생한 곳. 그것만 빼고 다른 거죠. 환생했는데 이제 그런 소설에선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데 우린 특별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부는 NPC고요. 일부는 진짜입니다. 네. 진짜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건 또 봐야 알아요. 선생님들 중에도 일부 진짜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은 아니라니까. 난 개발자라니까요. 개발자 운영진입니다. 운영진.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한 거예요. 선생님은 돈을 안 벌죠. 이 세계에선 돈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데이터 쪼가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어차피 리셋 버튼 누르면 다 똑같아져요. 하지 말아요. 네. 리셋 버튼이라고 옛날에 무슨 사진이요? 없어요. 없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45년도에 일본에서 하긴 했는데 리셋 버튼 누르면 이런 구름 생기면서 리셋돼요. 알겠죠? 네? 이런 구름 생기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살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리셋 버튼이라고 불립니다. 그럼요. 넌 매번 한 살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또 해볼까요? 어차피 잊어버리겠지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자도 되죠.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요. 네, 네 인생. 너 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2세 아저씨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네. 너 아까 자고 있을 때 52세 아저씨 일어나서 괴로워 그러고 다시 온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52세 아저씨가 혹시 오는지? 아니요. 원장님은 NPC라니까요. 원장님 NPC. 원장님 집에 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원장님 출근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학원에 불 끄면 사라집니다. 지금 불 꺼봐요. 쌤은 왜 안 살았어요? 선생님은 NPC가 아니니까요. 네, NPC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개발자입니다. 운영진이에요. 쌤이 빵이에요?
네? 아니요, 대빵은 아니죠. 개발자 중에 하나인 거죠. 쌤이랑 개발팀 없어지면 저희 현실로 돌아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생기겠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유지보수를 하겠죠. 시킨 사람은 그걸 시킨 사람은요, 거대한 그 의지가 있어요. 인류의 자유의지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위치, 속도, 가속도와 미분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위치, 그리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는요, 물리량인데 뭐랑 뭐가 존재하냐면 크기와 방향이 존재합니다. 자,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 지금 위치가 어디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야? 그러면 동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어? 남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해야겠지. 여기서부터 너 위치가 어디야? 그런데 3 이러진 않습니다. 그죠? 위치를 이야기할 땐 방향과 크기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고 어느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해요. 속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속력하고 헷갈리는데 속도 이야기할 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의 개념이 있잖아요. 속도에서는. 그리고 가속도도 역시 방향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크기랑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쌤이 이제 과학도 특강해 주시면 어때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동거리, 그리고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뭐 마지막에 가속도의 크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이동거리 이야기를 할 때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1만큼 가요. 그럼 이동거리,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3 가고 1 가면 4만큼 움직인 거죠. 이동거리에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얼마나 움직였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향은 없고 크기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방향과 크기가 있는 물리량에서 방향은 제거하고 크기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걸로 놓고 보면 플러스 3도 3이고 마이너스 3도 3이라고요.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3칸,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3칸인데 그걸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방향은 상관없이 떨어져 있나만 표현하는 거, 3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값의 의미는요. 절대값의 의미는 부호를 띈다가 아니에요. 부호를 띈다가 아니고 어떤 벡터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결과물은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본래 개념이에요. 근데 왜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만 떼면 되는 것처럼 보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건 수직선으로만 움직이거나 연직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운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보기만 하세요. 적지 말고.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여기 동북, 서남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서 45도로 여기를 기준으로 45도로 10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이 친구는 X축 양의 방향을 중심으로 동쪽을 기준으로 45도 각도로 10만큼 간 거예요. 그럼 얘 방향은 동쪽 기준으로 45도, 크기는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벡터를 만약에 OA에서 OA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크기 얼마인가요? 여기가 루트 5. 여기 루트 5 아니구나. 루트 50. 여기 루트 50. 자, 이렇게 되면 딱 맞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가요? 10이죠. 이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방향을 띄는데, 방향을 제거하는데 뿔말을 제거하는 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배울 거냐면 미적분 2에서 다룰 겁니다. 미적분 2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면서 고전역학에서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고전역학을 다룰 때, 힘의 분해 같은 걸 다룰 때 쓸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뭘로만 이야기를 하냐면 운동을 무엇으로 한정짓냐면 수직선 운동을 하거나 뭐예요? 좌우로만 움직이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연직 방향 운동, 높이인 거예요. 높이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운동이 겹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면 그냥 부호를 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현재 상태로는. 제인 씨, 방금 아저씨 나올 뻔했어요. 아저씨 나오면 안 됩니다. 왜요? 아저씨가 괴로워서 여기 넣어달라 그랬어요. 자기도 여고생이 되고 싶다면서. 되게 더럽네요, 말하고 보니까.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근데 너잖아요. 저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저 너무 궁금한 게 왜 하필 19살 뭐 미소년이 막늘 나이가 많은데? 뭐 어차피 니네 확인 못하니까 구라라서 아무 말이나 막 해봤어요. 자, 그리고 3000년대가 되면 미의 기준이 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옛날 그 토기상 같은 거 보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런 거 보면 막 뚱뚱한 여자가 예쁜 걸로 나와요. 실존 인물로. 네, 그런 것처럼 미의 기준은 다르긴 해지니까요. 나이, 시대상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3000년쯤 되면 달라질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과학이랑 관련된 네, 뭔데요? 등속 원소통이 등속이잖아요. 등속 운동이니까 속도의 변화는 없어서 가속도 운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외부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 운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위치가 계속 변하잖아요. 힘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는 0이냐면 이 친구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인 겁니다. 네. 힘의 방향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수직선과 연직 방향으로 나눠서만 하고요. 두 개가 합쳐진 형태의 운동은 미적분 2에서만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할 때 크기를 구하세요. 그럼 그냥 부호를 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절대값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정확히는 위치,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좌우로만 움직이는 게 기본이니까 이거를 사실 X좌표를 좀 따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하는 식인 거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변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타임인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무엇으로 설정한 거예요? t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땐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이라서 x로 합니다. 지석 씨 일어나시고요. 8살짜리 꼬마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본인이 좀 덩치가 컸으면 좋겠다고 해서 큰 걸로 코스튬 해드렸습니다. 네, 너는요? 지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본인에게 너무 만족한다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드렸습니다. 다 정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너무 병신 같잖아요. 지석이 일어나시고요. 지석아 정신 차려. 응. 근데 사탕이랑 사오셔야 될 것 니네가 안 자면 되지 왜 선생님이 사탕을 꼭 사와야 돼요. 같아요. 자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아유, 응? 뭘까요? 뭐가? 왜 뭐가? 위치. 운동을 이해요. 운동을 수직선 방향, 연직 방향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운동을. 자, 그래서 예? 안 돼요.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이렇게 유니버스를 넓히지 마세요. 자, X NPC입니다. 그렇게 생긴 건 NPC예요.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non-playable 캐릭터. 그러니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프로그램상에 있는 그냥. 이 말은 처음 하네요. 자, 그래서 X 있고요. 너랑요? 52세 아저씨가? 아저씨가 욕심이 많네요. 추가 요금이 좀 들어갔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변호사잖아요. 네? 좀 더 저렴하게 변호사.
저렴하게 변호사라는 게 무슨 소리야? 아, 변우석이요? 변우석 씨도 비싸요. 왜 차은우보다 저렴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변우석 씨 요즘 엄청 핫한데. 그러면 저렴하게 박형식 자자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위치식을 표현하는데 수직선 운동을 하는 게 일반이라서 x좌표를 표현한 데의 개념으로 x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변수 t를 표현해서 xt-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룰 거고요. 과학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본 거 있죠? s나 st로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S랑 ST를 이동거리랑 위치를 좀 혼합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중등 내용에선. 근데 고등부터는 그걸 좀 나눠서 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요걸로 제일 많이 써요. 요걸로 제일 많이 쓰고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 X는 2t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X를 타임에 관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당연하지만 타임은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인데 음수에 대해 다루진 않아요. 마이너스 3초 이런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에서 t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다루고요. 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얘는 시작할 때 위치가 0이 있으면 여기 1에서 시작을 한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되죠? 1초일 때 위치 3인 거예요. 그리고 2초일 때 위치 얼마인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런 식이 된다고 여러분한테 이 식을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나와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식을 직접적으로 구하진 않습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있습니다. 속도. 자, 속도는 뭐냐면요.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단위 시간당 위치의 변화량을 속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이라는 건 사실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을 말하는 거라 델타 t,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델타 x로 쓸게요. x,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이거 봤네요. 델타 x분의 델타 y를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죠? 델타 x분의 델타 y. 뭐라고 불렀나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 뭐라고 불렀나요? 평균 기울기였죠. 평균 기울기였어요.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에 리미트 델타 x 분모를 0으로 가져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였죠? 순간 기울기였죠. 그럼 지금 이 써놓은 건 속도는 속도인데 무슨 속도일까요?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 속도라는 개념은 사실 덜 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달리고 있어. 자동차를 여러분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 여러분이 속도계를 딱 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의 속도를 표현하는 거지 처음 출발해서 이때까지의 속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기본적으로 무슨 속도냐면 순간 속도예요. 특별히 멘트가 없으면 속도는 무조건 순간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속도?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미상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면 델타 t분의 델타 x고 리미트 델타 t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0으로 가져가야 이게 순간 속도면서 동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속도라는 거죠. 그럼 속도는 결국 순간 변화율이라고요. 누구의? x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우리 다른 말로 뭐 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죠? 미분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를 x를 ddx 하는 게 ddt요. 미안해요. 타임에 관해서 미분하는 게 사실은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기호로 뭘로 써요? v 또는 vt로 적습니다. 무슨 약자요? v요.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기 말하는 S예요. 거리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속도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순간속도, 미분을 한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고 평균 속도를 물어본다면 그냥 평균 속도라고 직접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도 배웠죠? 속도 배웠죠? 그 속도 배울 때 그 속도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등속운동에서 쓰는 거예요. 등속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가 같을 때만 다뤄서 속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었던 겁니다. 중등 때는요. 근데 고등 때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됐고요. 가속도 이야기도 있어요. 가속도 이야기도 있고요. 가속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위 시간당 가속도의 의미 자체가 이 뜻입니다. 속도의 무엇?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델타 t 분의 델타 v가 되는데 리미트 델타 t를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0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를 찾은 겁니다. 그럼 얘도 dv dt가 되고요. 얘는 보통 a나 at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시간이 있네요. 시간이 있어서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F는 ma예요. 여기서 m은 뭐죠? 질량입니다. a는 뭐예요? 가속도죠. 질량은 방향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럼 질량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자, 그 다음에 힘은 방향이 존재하나요? 그럼 가속도는 방향이 존재하나요? 네. 그러면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거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힘을 준 대로 물체가 움직입니까? 힘을 준 것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입니까? 관련 없죠. 그럼 가속도의 방향하고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기준으로 이쪽이 앞이니까.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쪽 방향으로 밀어요. 힘을 준 거죠? 그럼 내가 뒤로 가나요? 앞으로 가나요? 정지하나요? 힘의 세기에 따라 다르죠. 자,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데 똑같은 상황이야. 요만한 개미가 나를 밀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앞으로 가겠죠. 프로그래밍이 잘못됐어요. 그대로 앞으로 가겠죠. 뭐예요? 힘의 방향은 이렇지만 운동 방향은 이쪽인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이만한 최용만이 있어요. 최용만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부딪히면 튕겨 나가요. 그럼 힘을 준 방향하고 똑같이 움직이겠죠.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운동 방향하고 관련 있는 건 결국 뭐냐면요. 그걸 적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적으시고요. 그거 이야기부터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 물체의 운동 방향은 누구랑은 관련이 없다고요? 가속도의 방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물체의 운동 방향하고 같은 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바로 속도의 방향입니다. 속도의 양음이에요.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간다는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가속도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죠? 수학하고 과학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아, 힘들다. 자, 다 적었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이것들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위치식이요. 위치식 있고, 속도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식이 있는 거예요. 가속도 식이 있습니다. 자, 위치식 X, 그 다음에 속도식 V, 가속도식 A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변에 T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아까 전 이야기로 위치식을 무엇하면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는 거고요.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호로 표현하면 V는 dx dt가 되고요. A는 dv dt가 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가속도식을 가지고 속도식 또는 속도식을 가지고 위치식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적분 중에서도 식을 구하는 원래 함수를 추론하니까 부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보세요. 저 외워야 돼요. 저 미분하면 외워야 돼요. 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해가 지네 해가 져. 너무 예뻐서요 하늘이. 이상한데? 아니 저기 저쪽 쟤네들 좀. 부정적분 하시면 돼요. 가속도식을 부정적분하면 속도식이 되는 겁니다. 식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식을 부정적분한다면 뭐가 된다고요? 위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볼까요? 얘는 인테그랄 a dt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인테그랄 v dt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 식을 통한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의 과학적 지식을 늘려드리는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등속운동. 등속운동이요. 등속운동은 뭐가 일정하다는 뜻입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V가 어떤 상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면 타임에 관해, t에 관해 미분할 거예요. dv, dt를 할 거예요. 그럼 상수를 타임에 관해, t에 관해 미분하면 얼마죠? 0이네요. 그래서 가속도는 0인 운동입니다. 등속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건 F는 ma에 의해 힘이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힘, 알자 힘이 존재하지 않는 운동이 등속운동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얘를 뭐 하면?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x가 되고 x 말고 과학에서 쓰는 걸로 s로 적을게요. s로 적는다면 인테그랄 c dt인데 c를 잠시만 v라고 생각해 볼게요. v요. 됐죠? 어떤 상수 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v를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뭐가 돼요? vt가 되겠죠.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네, 이거 상수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뭐예요? S는 VT가 됩니다. 그래서 V는 뭐가 돼요? T분의 S가 되죠. 그래서 우리 등속운동에서 속도는 뭐분의 뭐로 이야기를 해요? 시간분의 거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몇 차인가요? T에 대한 1차죠. 1차면 이렇게 직선이죠? 직선이죠? 그럼 어느 점을 잡아서 순간 기울기를 잡아도 같겠죠. 순간 기울기 뭐예요? 속도잖아요. 속도가 어디서나 같은 운동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번 안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선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A를 A라고 놔볼게요. AT인데 그냥 A 상수라고 놓으면 얘를 뭐 하면요. 적분하면 돼요. 부정적분할 겁니다. 부정적분한다면 속도가 되는데 속도는 인테그랄 A dt가 되는 거예요. A를 T에 관해서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AT 하고 적분상수 C가 붙죠. 근데 이 C는 0 집어넣으면 0초일 때 속도기 때문에 초기 속도라는 개념으로 V0로 씁니다.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무엇으로요?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V dt 해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거 적분합니다. AT 적분하면 뭐 돼요?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뭐 돼요? V0 T가 되죠. 그리고 적분 상수가 붙는데 보통 이건 출발 위치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온다로 설정을 해서 C를 무엇으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외울 텐데 결국 무슨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미적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미적분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고전 물리가 많이 쉬워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바로 속도와 속력의 관계입니다. 자, 속도와 속력의 관계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었죠. 속도 있고요. 속력 있는데, 자, 속력은 사실 속도의 무엇인 거예요? 절대값 씌운 겁니다. 크기라고요. 크기.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속도의 크기라고 적어도 돼요. 근데 그걸 한 글자로 속력이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적분할 거예요. 무슨 적분할 거냐면 정적분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속도의 정적분이에요. 자, 그럼 직접 적분할 거예요. VT의 원시함수는 뭐가 됩니까? XT가 되는 거죠. XXT. XT가 되고 그 친구를 A부터 B까지니까 XB 빼기 XA예요. 그럼 XB의 의미는 뭔가요? 위치는 위치인데 무슨 위치? B초일 때의 위치. XA는요? A초일 때의 위치. 그러면 이건 B초일 때의 위치에서 빼기 A초일 때의 위치를 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 수학이니까 위치의 변화라고 부르는데 과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변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속도의 정적분의 결과는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속력을 정적분할 거예요. 속력의 정적분할 거고요. 속력은 뭐라고요? 누구를? 속도를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인데 이 친구의 절대값 씌운다고. 그럼 얘는 살짝 변형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빼기 0 절대값, 야, 왜 이렇게 공간이 없냐? DT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했네요.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자고 그랬죠?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건? 넓이라고 그랬죠. 누구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 친구들의 차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넓이인데, 자, 볼게요. 만약에 여기 T 이렇게 되어 있고 VT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넓이 S1, 이거 넓이 S2라고 놓는다면 지금 이 친구는 속도가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간 넓이입니다. 이 넓이가 의미하는 앞으로 간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앞으로 간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속도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뒤로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간 거리, 뒤로 간 거리를 합친 게 넓이가 되는 거죠. 우리 앞으로 3만큼 가고 뒤로 1만큼 가면 3하고 1을 더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3하고 1을 더해서 나온 4의 그 값을.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결국 속력,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그 친구가 의미하는 건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0, A라고 하면 0에서부터 A까지의 요거 S1, S2로 놓는다면 위치의 변화 있죠? 위치의 변화는 뭐가 되냐면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S1 더하기 마이너스 S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A까지 이동거리는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S1 더하기 S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움직이는 친구는 이동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이야기. 기준이 여기에요. 오른쪽으로 3칸 간 다음에 왼쪽으로 1칸 왔어요. 위치의 변화는 얼마인가요? 2죠. 플러스 2예요. 이동거리는 얼마인가요? 인 거예요. 됐죠? 운동 방향은 한 번 변한 겁니다.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니까요. 됐죠? 네,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자. 쉬세요. 종빈 정신 차리고요. 종빈이 정신 차리고요.
네, 어려워요. 통과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어렵습니다. 통과 비율. 2만 %였어요. 2만 %. 자, 워크북 보겠습니다. 워크북 12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어요. 자, 속도를 직접 구하는 문제 같은 건 안 나와요. 수학이니까. 과학 가면 조건들하고 속도 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는 4t-11이래요. 속도 나와 있죠, 속도. 자, 그랬는데 1에서의 위치와 K에서의 위치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 K의 값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같다라고 나왔어요. 얼마일 때랑 1초일 때랑 K초일 때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어진 건 뭔데? 속도인데. 속도 주어졌는데 위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적분해야죠. 그래서 인테그랄 vt dt, 즉 인테그랄 4t-10dt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계산을 때려박는 건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계산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기본적인 접근이고, 자, 적분을 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VT가 몇 차인가요? 그럼 위치는 몇 차가 될까요? 최고 차의 개수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겠죠? XT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어떤 순간의 값하고 어떤 순간의 값이 같다고요? 1초일 때랑 K초일 때가 같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2차의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 얘랑 얘의 중점이 바로 꼭지점에 X라기보다 여기서는 T죠. 변수가 T니까. T좌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지점은 극소, 미분에서 0 되는 점이에요. 미분한 식이 여기 있잖아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T가 얼마예요? 2분의 5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1하고 K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가 나온다고. 됐죠? 뭐예요? 적분 안 했어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겁니다. 물론 정 모르고 시간이 없다. 그럼 계산에 막 때려 박죠. 근데 생각은 해봐야죠. 알겠죠? 네. 본인의 세계에서 막 이제 나오셨네요. 집중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변우석하고 결혼한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편막 짓밟으세요, 뭐. 사람들은 그런 걸 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꿈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걸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할 건가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교수한테 깜짝 고백을 하고. 변우석이 어머 너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어 당장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꿈이 아닌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저는 그래서 태권으로 목표를 좀 낮췄어요. 태- 일반인들의 태권은 크리에이티브. 태권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34번 보겠습니다.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면 숙제 없어요? 그러게요. 토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는 없죠. 그 과제 안 해온 사람들 빼곤 없죠. 진짜 누구냐? 시험 대비. 오늘이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기 시작하죠. 시험 대비하죠. 월요일에 놀아요. 좋아요. 월요일에 뭐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 월요일 날 시험 본다 그랬잖아. 무슨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을 봐요? 무슨 시험을 봐요? 쌤 이러지 마세요. 쌤 이거. 야, 뭔 시험 뭔데? 뭔 시험 뭔데? 제발? 뭔 시험 뭔데? 뭘까? 안 나왔어요.
책상 치지 마세요. 현재야 뭐 봐? 그거 봐도 뭐 점수 안 나면 어떻게 해? 얘 상담해. 개싫은데? 자, 저희 뭐 맛있는 거 안 먹어요? 그래요. 욕 먹어요. 욕. 뭐 자, 과학 그리고 수학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뭡니까? 네,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뭘 의미하고 있나 확인하시는 거고요. 과학하고 수학에서 그래프의 기본 해석은 가로축이 변함에 따라 세로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자꾸 과학하고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은 모든 그래프의 기본은 그건 줄 알았더니 사회 그래프들 중에서는 세로가 변함에 따라 가로가 변한다로 해석하는 그래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무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학 수학에서는 가로의 변화에 따른 가로가 변함에 따라 세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석하는 게 기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셨을 때 모양이 어떻게 생겼구나가 첫 번째가 아니고 가로축의 변수가 t고 세로축의 변수가 vt인 게 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가 양수다.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뒤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앞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속도 그래프가 음수다. 뒤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두 분은 합쳐서 하나의 교재밖에 없나요? 너무 불쌍해요. 교재를 꺼내세요. 왜 따로따로 쓰시지? 주제를 잡고 그럼 넌 아예 없잖아요. 없어서 그래요. 왜요? 저는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니까요. 배려심 넘치는 52세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변우석하고 결혼은 하고 싶어 하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속도 그래프죠. 현재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 점. 속도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입니다. 뒤로 가고 있어요. 뒤로 가고 있고요. 뒤로 가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넓이 S1이라고 하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뒤로 간 거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어디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나요? 제인 씨! 문제에서 어디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나요? 문제에서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나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S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에서 출발했다면요. 그렇죠. 1에서 S1만큼 뒤로 갔으니까 1-S1이 현재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위치. 됐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S2라고 하면 양수니까 뭐예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A초부터 B초까지는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다음에 B초부터 C초까지도 역시 음수기 때문에 여기 넓이 S3라고 하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문제에 조건들이 붙어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 점 P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 순간이죠. 이때 위치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8이래요. 아까 우리 이때 위치를 마이너스 S1이라고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럼 사실 S1이 얼마라는 거예요? 8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VT DT를 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마8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한다면 가로축 밑에 생겼으니까 넓이의 음수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해석의 방법의 차이만 있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T가 C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6이래요. 이때 위치가 마이너스 6이래요. 10부터 적어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VT DT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이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있는 넓이들로 표현을 한다면 얘는 S1의 음수배 밑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S2 위니까요. 그 다음에 S3의 음수배 해서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마력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S1이 우리 8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넘겨요. 그럼 2는 S2 빼기 S3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나왔고요.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네요.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VT, DT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vt dt랑 같대요. 자, 0부터 b까지래요. 0부터 b까지면 적분 그냥 한 거니까 이거의 음수배 이거 그대로라. 마이너스 8. S1인데 S1이 8이니까요. 더하기 S2고요. b부터 c. 적분이니까 S3의 음수배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S2는 마이너스 S3. 넘기면 S2 더하기 S3는 8.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썼죠? S2 빼기 S3는 얼마? 2. 미지수 2개씩 2개. 근데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A부터 B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그럼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랑 같은 개념이니까 원래는 절대값 씌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의 절대값 씌우고 적분을 하는데 그래프 보니까 명확하게 A부터 B까지는 양수만 있죠? 절대값 벗겨도 똑같겠네요. A부터 B까지 VT, DT고요. 자, 위치 속도, 위치랑 이동거리로 설명을 하면 이동거리 구하세요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뭘 구해도 된다고요? 위치의 변화를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2가 되고요. 연립하시면 S2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나와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 그래프에서 거의 대부분은 VT 그래프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간혹가다 XT나 AT는 거의 안 나와요. AT는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직선 외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대부분 VT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프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가로축, 세로축의 변수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시험 볼 겁니다.